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일일봉 차트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캔들이 그려지는 차트죠. 제가 토요일날 멤버십 회원분들을 만났어요. 분당에 계시는 분이 식사 초대를 해서 7분 정도 같이 만났었는데, 거기서도 항상 궁금한 건 비트코인이 어떻게 갈 거냐가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언제 가냐고 물어보시고, 또 어디까지 갈 거 같냐고 또 물어보십니다. 어쨌든 대중은 숫자가 중요하죠. 그리고 뭐 저 또한 대중이죠. 저도 굉장히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비트코인은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가겠죠. 저도 뭐 대중이기 때문에 제 생각과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아주 그냥 바닥을 갈 것 같습니다. 만불까지도 가지 않을까요? 제발 좀 던지세요. 비트코인이든 XRP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그런데 떨어진다고 하면 되게 우울해하시고, 오른다고 하면 에이 진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요새 영상 보시면 아시지 않냐, 그리고 멤버십 라이브 때 그렇게 이야기 드리지 않았냐, 요대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자리는 2020년 11월 정도와 같은 차트를 보이고 있어요. 엘리엇 파동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비트코인 차트 분석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갔듯이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뭐 거의 한 달여 동안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 생각대로 가고 있죠. 그대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안 되는 거에 대한 예측은 제가 따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악재는 어느 순간 어디서 터져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평선이죠. 이평선, 이동평균선. 그런데 지금 이평선까지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코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차트는 그 누군가의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는 듯한 그런 그지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평선 봐보실까요? 자, 이평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360, 240, 120 그리고 51선, 21선, 7일선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 2020년 11월의 모습과 똑같이 지금 비율, 시간 패턴까지 비슷한 2023년 11월 다시 360일, 240일, 120일, 50일, 20일, 7일선까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일렬로 순서대로 똑같은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 그리고 이평선의 나열, 또 하나 RSI까지 거의 똑같은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지 마세요. XRP 사지 마세요. 요거 본 다음에 XRP도 똑같이 봐보도록 할 거예요.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사세요. 다른 거. 다른 코인들 엄청 상승하잖아요. 그거 사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꼭 보지 마세요. 괜히 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른 코인 타세요. 저는 어쨌든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이야기만 할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보세요. 제가 뭘 안다고 제 이야기를 자꾸 듣고 계십니까?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발 좀 제 영상을 듣지 말아 주세요.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약간 횡보 후에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제 생각이 맞나 틀리나는 뭐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지만, 항상 비트코인 차트는 대중의 생각과 다르게 간다. 저도 대중, 여러분들도 대중입니다. 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래가 아닙니다. 금융 세력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누군가는 그들의 코딩을 읽어냅니다. 한 명 정도는 읽어낼 수 있겠죠. 그게 뭐 저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XRP 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XRP 차트, 하나의 기둥 나왔고 또 하나의 기둥, 하나의 기둥, 또 하나의 기둥. 요 기둥에 대한 저의 추측은 1050원이었죠. 그리고 작대 양봉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그 양봉을 띄우게 하는 기사가 어떤 걸까 굉장히 저도 궁금했는데, 어쨌든 블랙록의 퍼드 뉴스에 의해서 1050원이 아니라 1000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조정, 이때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이평선과 같이 XRP의 이평선 또한
일렬로 숫자대로 높은 놈을 바닥에 깔고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을 깔고 360, 240, 120, 50, 20, 7일선 2020년 11월과 똑같은 이평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요 부분과 똑같다는 얘기죠. 요 부분과 이 부분이. 그렇다면 상승 조정, 이제 그 다음은 투더문 갈 수 있겠죠. 요놈하고 똑같이 간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가격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러면 업비트 차트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 차트입니다. 업비트 차트로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지금 820원 정도 해요. 이 자리에서 제 생각에는 868원, 그리고 다시 822원, 그리고 다음 포지션은 954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868, 822, 그리고 954원. 이제 여기가 분기점이 되겠죠. 954원. 그리고 기간이 중요하죠. 이 기간에 대한 설명은 곧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냥 괜히 또 날짜 들먹거렸다가 가지 않으면 사방군데서 그냥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지금 자리에서 살짝 868을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822원을 갈 겁니다. 그리고 954원을 터치하면 그 다음은 투더 문. 이거 너무 식상한가? 로켓? 이것도 식상하죠. 그냥 가겠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XRP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개미들을 떨치는 구간들은 굉장히 많아요. 잘 나가 떨어지세요. 사지 마시고 빨리빨리 포기하세요. 리터 속에 있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차트, XRP 차트. 이제는 이평선까지 똑같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그 누군가의 코딩이 확실하다. 누가 도대체 비트코인과 XRP 차트를 조정하고 있는가? 그건 비트TV가 아닙니다. 그 누군가겠죠. 자,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의 CBDC 담당 부사장, 리플의 VP는 CBDC 그리고 금융 포용성, 전통 금융 방식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쓸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암호화폐가 지금 인류에게 다가온 건지, 결국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브루스를 까는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 요거예요. CBDC. 요거 하는 놈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는 놈을 찾기 위한 게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왕좌에 오를 것인가, 누가 요 타이틀을 거머쥘 것인가. 궁극적 그리고 최종 목적이 요거 아닐까요?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CBTC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코인은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그놈 하나뿐이죠. 어쨌든 이 양반이 생각하는 금융 포용은 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금융 문맹국, 금융 문맹인, 전통 금융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와 국민들, 그들에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딱 쥐어진다, 이거겠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은 결국 전통 금융 방식이 아닌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그게 가장 크겠죠.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을 주어서 그들도 수수료를 과하게 지급하지 않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구호 물품이라든가 구호금을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그리고 쿠팡을 통해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다 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뭐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한 모든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겠죠. 보험, 대출, 주식 거래. 참, 여러분들은 은행 거래를 너무나 쉽게 하기 때문에 금융에 관한 목마름이 없지만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그 이유 하나로 너무나 소중한 물건들을 헐값에 중재자들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전 세계 성인 인구의 50%가 아직도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암호화폐가 디지털 안에서 그렇게 착착 움직여야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조금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양반 데이빗 월스는 특정 개인의 재정적
배제에 기여하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을 설명을 했다. 첫 번째 이유는 소득이 매우 낮고 금융기관과의 기존 관계가 부족해서 신용 기록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둘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폐쇄된 지역의 은행은 일반적으로 주주가 답변해야 하는 상업단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은행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원 또한 그들에게 투자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자체가 매우 어렵다. 은행은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 누구에게도 통장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 데이터가 있어야 모든 업무가 가능하죠. 하지만 CBDC는 그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 전통 금융기관과의 사전 관계 없이도 신용을 쌓을 수 있는, 신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제가 쉽게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이 양반이 꽤 똑똑한 글로 써 놓았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의 끝은 결국 CBDC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화폐. 전 세계 80억 인구가 누구나 자유롭게 편하게 수수료는 찔끔 주고 속도는 겁나게 빠르고 이런 것들을 원하죠. 디지털이니까.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올리는 사진 한 장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은 던져버리시고 XRP 가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갈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일일봉 차트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캔들이 그려지는 차트죠. 제가 토요일날 멤버십 회원분들을 만났어요. 분당에 계시는 분이 식사 초대를 해서 7분 정도 같이 만났었는데 거기서도 항상 궁금한 건 비트코인이 어떻게 갈 거냐가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언제 가냐고 물어보시고 또 어디까지 갈 거 같냐고 또 물어보십니다. 어쨌든 대중은 숫자가 중요하죠. 그리고 뭐 저 또한 대중이죠. 저도 굉장히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비트코인은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가겠죠. 저도 뭐 대중이기 때문에 제 생각과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아주 그냥 바닥을 갈 것 같습니다. 10,000불까지도 가지 않을까요? 제발 좀 던지세요. 비트코인이든 XRP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그런데 떨어진다고 하면 되게 우울해하시고 오른다고 하면 에이 진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요새 영상 보시면 아시지 않냐, 그리고 멤버십 라이브 때 그렇게 이야기 드리지 않았냐, 요대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자리는 2020년 11월 정도와 같은 차트를 보이고 있어요. 엘리엇 파동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비트코인 차트 분석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갔듯이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뭐 거의 한 달여 동안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 생각대로 가고 있죠. 그대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안 되는 거에 대한 예측은 제가 따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악재는 어느 순간 어디서 터져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평선이죠. 이평선, 이동평균선. 그런데 지금 이평선까지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코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차트는 그 누군가의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는 듯한 그런 그지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평선 봐보실까요? 자, 이평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360, 240, 120 그리고 51선, 21선, 7일선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 2020년 11월의 모습과 똑같이 지금 비율, 시간, 패턴까지 비슷한 2023년 11월 다시 360일, 240일, 120일, 50일, 20일, 7일선까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일렬로 순서대로 똑같은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 그리고 이평선의 나열
또 하나 RSI까지 거의 똑같은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지 마세요. XRP 사지 마세요. 요거 본 다음에 XRP도 똑같이 봐보도록 할 거예요.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사세요. 다른 거. 다른 코인들 엄청 상승하잖아요. 그거 사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꼭 보지 마세요. 그냥 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른 코인 타세요. 저는 어쨌든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이야기만 할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보세요. 제가 뭘 안다고 제 이야기를 자꾸 듣고 계십니까?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발 좀 제 영상을 듣지 말아 주세요. 자,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약간 횡보 후에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제 생각이 맞나 틀리나는 뭐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지만 항상 비트코인 차트는 대중의 생각과 다르게 간다. 저도 대중, 여러분들도 대중입니다. 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래가 아닙니다. 금융 세력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누군가는 그들의 코딩을 읽어냅니다. 한 명 정도는 읽어낼 수 있겠죠. 그게 뭐 저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XRP 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XRP 차트 하나의 기둥 나왔고 또 하나의 기둥, 하나의 기둥, 또 하나의 기둥. 요 기둥에 대한 저의 추측은 1050원이었죠. 그리고 작대 양봉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그 양봉을 띄우게 하는 기사가 어떤 걸까 굉장히 저도 궁금했는데 어쨌든 블랙록의 퍼드 뉴스에 의해서 1050원이 아니라 1000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조정. 이때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이평선과 같이 XRP의 이평선 또한 일렬로 숫자대로 높은 놈을 바닥에 깔고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을 깔고 360, 240, 120, 50, 20, 7일선 2020년 11월과 똑같은 이평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요 부분과 똑같다는 얘기죠. 요 부분과 이 부분이. 그렇다면 상승 조정, 이제 그 다음은 투덤은 갈 수 있겠죠. 요놈하고 똑같이 간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가격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러면 업비트 차트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 차트입니다. 업비트 차트로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지금 820원 정도 해요. 이 자리에서 제 생각에는 868원, 그리고 다시 822원, 그리고 다음 포지션은 954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868, 822, 그리고 954원. 이제 여기가 분기점이 되겠죠. 954원. 그리고 기간이 중요하죠. 이 기간에 대한 설명은 곧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냥 괜히 또 날짜 들먹거렸다가 가지 않으면 사방군데서 그냥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지금 자리에서 살짝 868을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822원을 갈 겁니다. 그리고 954원을 터치하면 그 다음은 투더 문. 이거 너무 식상한가? 로켓? 이것도 식상하죠. 그냥 가겠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XRP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개미들을 떨치는 구간들은 굉장히 많아요. 잘 나가 떨어지세요. 사지 마시고 빨리빨리 포기하세요. 리터 속에 있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차트, XRP 차트. 이제는 이평선까지 똑같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그 누군가의 코딩이 확실하다. 누가 도대체 비트코인과 XRP 차트를 조정하고 있는가? 그건 비트TV가 아닙니다. 그 누군가겠죠. 자,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의 CBDC 담당 부사장, 리플의 VP는 CBDC 그리고 금융 포용성, 전통 금융 방식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쓸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암호화폐가 지금 인류에게 다가온 건지, 결국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 브루스를 까는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 요거예요. CBDC. 요거 하는 놈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는 놈을 찾기 위한 게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왕좌에 오를 것인가, 누가 요 타이틀을 거머쥘 것인가. 궁극적 그리고 최종 목적이 요거 아닐까요?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CBDC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코인은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고놈 하나뿐이죠. 어쨌든 이 양반이 생각하는 금융 포용은 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금융 문맹국, 금융 문맹인, 전통 금융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와 국민들, 그들에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딱 쥐어진다, 이거겠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은 결국 전통 금융 방식이 아닌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그게 가장 크겠죠.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을 주어서 그들도 수수료를 과하게 지급하지 않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구호 물품이라든가 구호금을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그리고 쿠팡을 통해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다 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뭐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한 모든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겠죠. 보험, 대출, 주식 거래. 참 여러분들은 은행 거래를 너무나 쉽게 하기 때문에 금융에 관한 목마름이 없지만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그 이유 하나로 너무나 소중한 물건들을 헐값에 중재자들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전 세계 성인 인구의 50%가 아직도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암호화폐가 디지털 안에서 그렇게 착착 움직여야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조금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양반 데이빗 월스는 특정 개인의 재정적 배제에 기여하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을 설명을 했다. 첫 번째 이유는 소득이 매우 낮고 금융기관과의 기존 관계가 부족해서 신용 기록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둘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폐지된 지역의 은행은 일반적으로 주주가 답변해야 하는 상업단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은행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원 또한 그들에게 투자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자체가 매우 어렵다. 은행은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 누구에게도 통장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 데이터가 있어야 모든 업무가 가능하죠. 하지만 CBDC는 그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 전통 금융기관과의 사전 관계 없이도 신용을 쌓을 수 있는, 신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제가 쉽게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이 양반이 꽤 똑똑한 글로 써 놓았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의 끝은 결국 CBDC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화폐. 전 세계 80억 인구가 누구나 자유롭게 편하게 수수료는 찔끔 주고 속도는 겁나게 빠르고 이런 것들을 원하죠. 디지털이니까.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올리는 사진 한 장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은 던져버리시고 XRP 가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갈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